안녕하세요. 홍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이란 같은 성격의 데이터를 연속적인 공간에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같은 성격의 데이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쵸? 같은 성격의 데이터란 건 같은 자료형을 의미해요. 자료형은 뭐 인트가 있고 차가 있고 뭐 플로트 더블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자료형끼리 묶어가지고 연속적인 공간에 함께 저장하는 구조를 의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값을 저장할 때 어떤 걸 사용했죠? 그쵸? 변수를 선언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놨었죠. 근데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성격의 데이터를 이렇게 변수를 마치 한 줄로 붙인 것처럼 나란히 연속적인 공간에 한꺼번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나란히 붙인 거를 배열이다 라고 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은 성격의 데이터니까 내가 인트를 넣으면 나머지 칸에도 전부 다 인트만 넣을 수밖에 없겠죠? 중간에 막 촤를 넣으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배열은 똑같은 성격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저장할 때 사용하는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변수를 사용해도 되는데 배열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 만약에 내가 우리 7반의 시험 성적을 저장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7반 우리 30명 친구들 변수를 다 만들어야겠죠? 그럼 매우 매우 번거롭겠죠? 근데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차피 점수라는 거는 똑같은 정수의 자료형이겠죠? 그래서 배열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쫙 점수를 다 입력해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성격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할 일이 있을 때 배열을 사용하면 매우 효율적인 거예요. 배열의 장점을 보면, 자,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기억 장소에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는 이 반복문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열의 공간을 만들었을 때 각각의 칸에 값을 입력하고 출력하고 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 이제 반복문을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이 배열이 있다고 칠 때 각각의 칸에다가 내가 입력을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칸마다 다 스캔F를 해서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총 7칸이니까 스캔F를 7번 해야겠죠. 스캔F 7줄 치면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 줄 하고 이동하고 한 줄 하고 이동하고 이런 식의 반복을 만들어서 그 반복문 안에다가 스캔F를 입력해주면 좀 더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열을 활용할 때는 반복문을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배열하거나 탐색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하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렬이나 탐색할 때 이런 배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내용도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럼 배열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열은 크게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로 나뉘어요. 1차원 배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은 아까 이렇게 네모 한 칸이 그냥 변수라고 쳤을 때 1차원 배열은 이 변수를 한 줄로 나란히 붙여놓은 듯한 한 줄의 구조를 띠는 걸 의미해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변수를 선언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배열도 선언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변수와 마찬가지로 먼저 자료형을 써줘야 돼요.
내가 이 배열에 뭐 정수를 넣을 거면 인트로 해놓고 문자를 넣을 거면 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변수와 마찬가지로 배열도 이름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변수랑 다르죠. 자, 대괄호를 열고 요 안에다가 배열의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배열의 크기만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의 칸이 생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 인트 스코어의 배열의 크기를 I라고 해놨죠? 인트면 정수고 스코어는 그냥 변수의 이름을 스코어로 한 거겠죠. 그리고 배열의 크기가 5니까 내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5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크기가 5인 정수형의 1차원 배열 스코어를 선언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그림과 같이 배열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크기를 5로 했으니까 5칸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칸에는 인트니까 정수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5개의 칸의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만들어진 5개 칸에 값을 입력하거나 출력하거나 하는 이렇게 각각의 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아야겠죠. 그때 필요한 게 이 배열마다 매겨져 있는 순서 번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첨자라고 합니다. 이 첨자를 활용해서 배열의 각 순서 번호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첨자의 특징은 아주 중요한데 0부터 시작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배열 구조를 보니까 스코어에 0번부터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지만 배열은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크기가 5인 배열을 만들었을 때 0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5개의 저장 공간이 생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값을 넣어봐야겠죠? 자, 이렇게 는이라는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값을 넣는 거를 우리가 초기화한다고 했죠? 초기화할 때는 는하고 중괄호를 열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값을 순서대로 쫙 씁니다. 그러면 0번 칸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슉슉 들어가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배열의 크기는 뭐 상수로 선언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 값으로 선언해야 된다. 이런 개념적인 내용도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1차원 배열은 그냥 변수를 한 줄로 나란히 붙인 듯한 이런 구조를 말했죠. 2차원 배열은 이제 행과 열의 개념으로 어떤 표의 형태를 띠게 되는 이런 구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행과 열 이렇게 각각의 크기를 내가 지정해가지고 표의 형태로 만드는 거를 2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자료형 쓰고 배열 이름 쓰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1차원 배열은 대괄호 열어가지고 대괄호 안에다가 배열의 크기를 입력했죠. 근데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이 있기 때문에 행의 크기와 열의 크기를 각각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괄호 2개가 필요하고 첫 번째 대괄호에는 행의 크기, 행의 숫자를 쓰고 두 번째 대괄호에는 열의 크기를 쓰면 됩니다. 예시를 보면 자, 인트 스코어에 3, 5가 나와있죠? 그러면 3행 5열에 3 곱하기 5의 2차원 배열을 선언하겠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자, 이쪽 행은 몇 행일까요? 0행이겠죠? 왜냐면 배열의 순서 번호는 0부터 세기 때문이죠.
그래서 0, 1, 2행이 되고 여기는 0, 1, 2, 3, 4열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맨 첫 번째 왼쪽 위에 가장 첫 번째 칸은 0행 0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 칸은 2행 4열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 번호는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빼기 1한 그런 값을 순서 번호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겠죠? 왜냐면 배열은 0부터 세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도 값을 넣어야겠죠? 자, 초기화하는 방법을 보니까 1차원 배열과 동일하게 중괄호를 열었죠? 1차원 배열이랑 똑같이 중괄호를 써서 그냥 순서대로 쫙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가독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중괄호를 한 번 더 열어가지고 10끼리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코어의 0행 0열의 값은 뭘까요? 자, 0행이 여기죠? 0열도 여기죠? 그러면 9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코어의 1행 4열의 값은 1행이 여기고 2행은 0, 1, 2, 3, 4니까 여기겠죠? 그래서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행 3열은 2행 3열이니까 6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열이 0번부터 우리가 순서 번호를 매긴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제 코드를 활용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차원 배열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int score 5라고 해놓죠? 그러면 배열의 크기가 5니까 이렇게 5개의 값을 조정할 수 있는 배열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열의 이름은 스코어가 되는 거고 여기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0번째 칸이 되겠죠?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순서 번호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i라는 변수를 가지고 반복문을 실행하고 있죠? 그럼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 i의 값의 변화를 하나하나 써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그럼 i가 0번부터 시작하죠? 폴문은 첫 번째로 변수의 시작값을 지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복 조건을 확인하죠. 자, 조건을 보니까 i가 5보다 작다죠. 그러면 i가 지금 5니까 0은 5보다 작다. 참이 되죠. 그러면 폴문에 있는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을 수행하려고 보니까 scanf가 있죠. scanf가 있으면 뭐 어떤 값이 입력이 되겠죠. 그럼 어떤 값이 입력될지를 보겠습니다. 자, 입력은 여기 1, 2, 3, 4, 5를 내가 입력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배열에서 중요한 건 내가 몇 번째 칸에다가 값을 입력을 받는지를 잘 봐야 돼요. 정수를 입력할 건데 자, 스코어의 i번째 칸에다가 입력을 받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i가 지금 0이니까 스코어의 0번째 칸에다가 입력을 받는 거겠죠. 그럼 스코어의 0번째 칸은 여기죠. 여기다가 첫 번째 입력인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입력을 마치면 이 3번이 끝난 거겠죠? 그러면 4번으로 가서 i에 대한 증감식이 진행되겠죠? 그럼 i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보니까 1은 5보다 작다. 참이죠? 그러면 다시 스캔F를 해야겠죠? 그럼 이번에는 몇 번째 칸에다가 입력을 받을까요? 자, i가 1이니까 스코어의 첫 번째 칸에다가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입력이 스코어의 요 첫 번째 칸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4번으로 가서 i가 2가 되고 다시 조건을 보니까 참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스코어에 i가 2가 됐으니까 두 번째 칸에다가 세 번째 입력을 이렇게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증감식 돼서 i가 3 되고 다시 조건을 보니까 또 참이죠. 그럼 이번에 스코어에 i가 3이니까 세 번째 칸에다가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네 번째 입력이 세 번째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i가 증가하니까 i가 4가 되고 또 참이죠. 그러면 이번에 스코어에 네 번째 칸에 값을 입력하겠죠.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입력이 네 번째 칸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i 뿔뿔하니까 i가 5가 되고 이번에 조건을 보니까 5는 5보다 작다. 거짓이 되죠? 그럼 이때 반복을 중단하고 반복을 숑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고 보니까 또 반복이 있죠? 그럼 또 다시 해야겠죠? 자, i가 다시 0부터 시작해요. 그럼 다시 조건을 보니까 i가 5보다 작다죠? 그럼 조건이 i가 0이니까 참이 되겠죠? 그러면 3번을 수행해요. 아까랑 똑같은데 요 명령어 내용만 달라졌죠? 이번엔 printf니까 자, 뭐가 출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배열의 몇 번째 칸의 값을 출력하는 건지를 잘 보면 돼요. 스코어에 i번째 값을 출력하는 거죠. 근데 i가 지금 0이니까 스코어의 0번째 칸에 있는 값을 출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스코어 0번째 칸을 보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값을 다 넣어놨죠? 그럼 0번째 칸에 있는 1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증감식으로 가서 i 뿔뿔하면 i가 1이 되겠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반복 때리면 돼요. 그럼 이번엔 스코어에 첫 번째 칸에 있는 값을 출력하겠죠? 그럼 여기는 2가 들어있으니까 2가 출력되고 i가 2일 때는 조건도 참이니까 스코어에 두 번째 있는 값을 넣어야겠죠? 여기는 3이 들어있으니까 3 출력하고 다시 i가 증가했을 때 또 참이니까 이번에는 스코어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값을 출력하겠죠? 그럼 4가 들어있으니까 4 출력하고 i가 4일 때는 또 참이니까 스코어에 네 번째 값을 출력하겠죠. 5가 들어있으니까 5를 출력하고 i가 또 증가해서 5가 됐을 때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반복문을 탈출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끝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반복에서는 스캔F를 통해서 내가 만든 배열에다가 값을 입력받고 두 번째 반복에서는 값을 채워놓은 이 배열에다가 printf를 통해서 값을 그대로 다시 출력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드는 2차원 배열에 대한 프로그램 코드가 나와있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줄에서 int score에 배열의 크기를 2행 4열로 지정해놨죠. 그럼 이런 식으로 2행 4열의 배열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배열의 순서 번호를 만들어보면 0행 1행, 0행 1행, 2행 3행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ij라는 변수를 가지고 중첩 반복을 실행해야 돼요. 수치원 배열은 행이 있고 열이 있으니까 행에 대한 반복 따로 하고 그 안에서 열에 대한 반복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행에 대한 반복을 i로 하고 열에 대한 반복을 j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프로그램을 봅시다. 첫 번째로 변수의 시작값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럼 i가 0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 조건을 보니까 i가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이죠. 그럼 0이니까 0은 2보다 작다. 참이 됩니다. 그러면 3번을 수행해야겠죠. 자, 3번이란 건 이 포문의 중괄호 안에 있는 모든 명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게 3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j에 대한 포문이 들어있죠. 그러면 j에 대해서 반복을 또 실행해 보면 돼요. j의 시작값을 보니까 j도 0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조건을 보니까 j가 4보다 작다란 조건이죠. j가 0이니까 0은 4보다 작다. 참이죠. 그러면 여기 3번을 수행할 수 있겠죠. 3번 보니까 스캔 F가 나와있죠. 그럼 어떤 값이 입력이 되겠죠. 입력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1부터 8까지 입력하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스코어라는 배열에 몇 번째 칸에다가 입력을 받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면 스코어에 S라고 쓸게요. i행 j열이죠. 지금 i, j 둘 다 0이니까 0행 0열에다가 입력을 받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0행 0열이 여기니까 여기다가 첫 번째 입력값인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스캔F 끝냈으면 4번으로 가서 또 증감식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j가 1이 되고 다시 2번 가서 조건 보니까 3이죠? 그럼 이번에 스코어에 i는 변함이 없죠? 0행 1열에다가 값을 입력받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입력값인 2가 0행 1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j가 또 증가해서 2가 되고 조건은 또 참이죠. 그럼 이번엔 스코어에 0행 2열에다가 값을 입력받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입력값이 0행 2열에 들어가고 또 j가 1 증가하니까 조건도 참이죠. 그럼 이번엔 스코어에 0행 3열에다가 값을 입력받겠죠. 그럼 네 번째 입력값이 스코어에 0행 3열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j가 1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을 보니까 4는 4보다 작다. 거짓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 j에 대한 반복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j에 대한 반복이 끝났다는 건 이 빨간색 반복에 3번이 끝났다는 거죠. 그럼 이 빨간색 반복에 4번으로 가서 i를 1 증가시키겠죠. 그 다음에 다시 2번 가니까 조건이 여전히 참이죠. 그러면 다시 빨간색 바깥쪽 반복에 3번을 수행해야 돼요. 그럼 또 j에 대해서 반복을 해보면 되겠죠. j가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하고 조건이 참이니까 3번 스캔F를 수행하죠. 이번에는 i가 1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엔 1행에 대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i가 1, j가 0이니까 1행 0열에다가 값을 입력받게 되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 입력값이 1행 0열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j에 대한 증감식으로 가서 j가 1이 되고 또 조건 보니까 참이죠. 그럼 이번엔 스코어에 1행 1열에다가 값을 입력받겠죠. 그러면 여섯 번째 입력이 1행 1열에 들어가고 다시 증감식 하니까 또 참이죠. 그럼 이번엔 스코어에 1행 2열에다가 값을 입력받겠죠.
그러면 일곱 번째 값이 1행 2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j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 조건 보니까 또 참이죠? 그럼 이번엔 스코어에 1행 3열에다가 값을 입력받겠죠? 그러면 여덟 번째 입력이 1행 3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j가 또 증가했을 때 조건을 보니까 거짓이 돼버리죠? 그러면 j에 대한 반복을 탈출해요. 그러면 이 바깥쪽에 빨간색 반복에 3번이 끝난 거죠? 그럼 다시 4번 i 뿔뿔로 가서 i가 2가 돼버리고 이때 조건을 보니까 조건이 거짓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바깥쪽 빨간색 반복을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고 보니까 또 중첩 반복했죠? 자, 그럼 다시 또 해봐야겠죠? 아까랑 구조는 똑같은데 스캔F가 프린트F로 바뀌었죠? 자, 봅시다. i가 0부터 시작하고 조건을 보니까 i가 2보다 작다죠? 그럼 0이니까 참이죠. 그러면 3번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 3번이 이게 3번이 되겠죠? 그래서 j에 대해서 먼저 반복을 해봅시다. 그럼 j가 0으로 시작하죠? j가 0이고 2번 조건을 보니까 4보다 작다죠? j가 0이니까 4보다 작죠? 그럼 참이니까 요 3번 printf를 수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배열의 몇 번째 칸의 값을 출력하는지 봐야겠죠? 스코어에 i행 j열의 값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스코어에 i행 j열이니까 0행 0열의 값을 출력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배열에다 값을 다 입력받아놨잖아요. 0행 0열에는 1이 들어있죠. 그래서 1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j에 대한 증감식으로 가서 j 뿔뿔하면 j가 1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조건을 보니까 3이죠. 그럼 이번에는 스코어에 i의 값은 0으로 변함이 없고 j만 1로 바뀌었죠. 그래서 0행 1열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0행 1열에는 2가 들어있으니까 2 출력하고 그럼 j가 또 증가해서 2가 됐을 때는 또 참이니까 스코어에 0행 2열의 값을 출력하겠죠. 0행 2열에는 3이 들어있으니까 3 출력하고 j가 3일 때는 또 참이니까 스코어에 0행 3열의 값을 출력하겠죠. 0행 3열에는 4가 들어있죠. 그래서 4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j가 4가 됐을 때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반복을 탈출하겠죠. 근데 아까 입력이랑 다르게 탈출하고 보니까 코드가 하나 더 있죠. 자, 이건 역슬래시 n이죠. 이거를 출력하는 건 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까지 출력하고 줄바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줄바꿈 하고 나면 이 바깥쪽 볼문에 3번이 끝난 거죠. 그럼 빨간색 바깥쪽 부분에 4번으로 가서 i를 1 증가시키겠죠? 그러면 조건 다시 보니까 또 참이죠? 다시 그러면 j에 대한 반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j가 0일 때 조건은 참이죠? 그러면 이번에 스코어에 i가 1로 바뀌었죠? 1행 0열에다가 값을 입력받겠죠? 그러면 1행 이 값을 입력받는 게 아니라 출력하겠죠? 1행 0열에 있는 값이 5니까 5를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j 뿔뿔해서 j가 1이 되고 또 참이니까 스코어에 1행 1열에 있는 값을 출력하겠죠? 1행 1열에는 6이 들어있으니까 6 출력하고
J가 2일 때는 또 참이니까 스코어에 1행 2열에 있는 값을 출력하겠죠. 그럼 1행 2열에 7이 있으니까 7 출력하고 또 J가 증가해서 3이 됐을 때는 또 참이죠. 그럼 이번엔 스코어에 1행 3열에 있는 값을 출력하겠죠. 그러면 8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J가 4가 됐을 때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반복을 탈출하게 되겠죠. 반복 탈출하니까 또 줄바꿈 있죠. 또 줄바꿈이 한번 일어나고 3번이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i에 대한 4번으로 가서 i가 2가 되고 다시 조건 보니까 거짓이 돼버려서 반복을 탈출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는 첫 번째 중첩 반복에서는 배열에다가 값을 입력받고 두 번째 중첩 반복에서는 내가 입력받은 값을 행마다 줄바꿈을 해가지고 값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열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고 이제 코드로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